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역함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었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을 f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정의역에 1, 2, 3이 있었고 공역에 4, 5, 6이 있었어. 그리고 1은 5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6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쪽 방향으로 가는 이 함수를 내가 f라고 하면 반대로 y가 정의역으로 바뀌고 x가 공역으로 바뀌어서 거꾸로 가는 함수 있죠. 이 거꾸로 역방향으로 가는 이 함수를 우리는 f의 역함수라고 하고 여기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조그맣게 적습니다. 마치 지수처럼. 자, 그러면 f의 역함수에 4는 누가 되는 거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f 역함수의 5는 집어넣으시면 1이 되는 거죠. f 역함수의 6은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얘는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만들어 볼게. 자, 여기 x가 있고 y가 있고 이쪽으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해봅시다. 1, 2, 3, 4, 5, 6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1이 4로 갑니다. 2도 4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 3은 5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거꾸로 가는 함수를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죠. 왜? 4를 집어넣으면 거꾸로 가면 화살표를 몇 번 써야 돼? 2번 써야 됩니다.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죠. 자, 그리고 6은 쏠 데가 없잖아. 아예 안 쐈죠. 거꾸로 본다면. 그래서 함수가 아니죠. 아,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자, 1, 2, 3, 4, 5, 6 얘는 1대1 대응이죠. 얘가 정역이자 얘가 공역이고 치역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역함수는 이 치역이 정역이 되고 정역이 공역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집어넣는 놈들을 생각해 보시면 F1이 현재 5잖아. 그쵸? F1이 5면 F 역함수의 5는 1이죠. 얘하고 얘를 자리를 뒤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FA가 B다. 그러면 F 역함수의 B는 A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기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역은 1, 2, 3, 4고 공역이 1, 3, 5, 7인 f라는 함수가 있었고 이 f는 2x-1이래. 아, 그러니까 x, y. 여기는 1, 2, 3, 4가 있고 1, 3, 5, 7이 있는데 이 f라는 함수는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1을 집어넣으면 누가 나오니? 1이 나오죠. 이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옵니다. 3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 4를 집어넣으면 7이 나오죠. 그래서 1대1 대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함수입니다. 1을 집어넣으면 반대로 1이 나와야 되고 3을 집어넣으면 반대로 2가 나와야 돼.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5를 집어넣으면 거꾸로 3이 나오고 7을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1대1 대응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1대1 대응은 어떻게 끊어본다고? 이런 선으로 끊어봅니다. 자, Y축에 수직인 직선들로 끊어봤을 때 얘가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이렇게 끊으면 한 점이 아니라 세 점에서 만나죠.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2번도 마찬가지.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죠. 3번도 마찬가지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4번은 계속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1대1 대응이고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내가 선을 이렇게 그으면 얘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 3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함수입니다.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러면 바로 뭐가 튀어나와야 된다고? 1대1 대응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말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1인 함수고 2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3인 1차 함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2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1인 이런 형태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3인 놈을 그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놈을 이렇게 그렸어. 이 점하고 이 점이 닿질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되겠니? 안 되겠죠. 왜? 이렇게 잘라보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등호는 이쪽에 들어갈 겁니다. 그쵸?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가 기울기 1이고 이렇게 그려진다. 그리고 2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3인데 얘가 또 만나지 않고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 1대1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끊으면 계속 한 점에서 만나긴 해. 그쵸? 자, 그런데 이 놈들의 치역을 보세요. 얘네들의 치역은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쪽의 함수값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보다 작은 쪽에서의 함수값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R에서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의 함수야. 그러니까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나오질 않죠, 치역에. 그러니까 공역하고 치역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만 됩니다. 1대1 대응은 아니죠. 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는 오른쪽은 기울기 1이고 왼쪽은 기울기 3이니까 이렇게 이 점이 서로 만나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하고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이 서로 같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보시면 2 플러스 a는 아래식에다 2를 집어넣으면 5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4번 한번 보겠습니다. x는 1, 2, 3, 4, 5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x에서 x로의 함수, 둘 다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먼저 g 역함수의 2. 자, 2인데 거꾸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함수가 g의 역함수야.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가면 얘는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f 역함수의 3. 이쪽으로 가는 것이 f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가주시면 얘는 2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3번은 합성이 되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죠. G3이다. 자, 먼저 G3은 누구야? 3을 집어넣으시면 이 G라는 함수는 4가 되죠. 아, 결국 F의 역함수의 4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4에서 거꾸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3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F의 A가 B면 만약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F 역함수의 B는 A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어. 반대로 얘가 먼저 주어져도 아, FA는 B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F 역함수의 3이 A다. 얘하고 완전히 똑같은 말이 뭐니? F의 A가 3이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어 주시면 2A 플러스 1이 3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A 값은 1이 되겠죠.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하고 완전히 똑같은 말이 뭐? F3이 B란 얘기죠. 자, F3은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은 겁니다. 3 집어넣어 주시면 7이 되겠죠. B 값은 7입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는 어떤 성질을 좀 갖고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x, y 여기 1, 2, 3, 4, 5, 6 이쪽으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해봅시다. 얘는 4로 가고 6으로 가고 5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거꾸로 가는 함수가 f의 역함수가 되겠죠. 만약에 f의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를 하면 뭐야? 이놈의 또 역함수니까 누가 되겠니?
다시 이놈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다시 f가 되겠죠. 역함수의 역함수는 f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의 역함수하고 f를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는 4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4가 됐잖아. f 역함수에다가 또 4를 집어넣어. 그럼 반대로 다시 1로 돌아가죠. 자, 2를 집어넣으면 6으로 갔다가 다시 f 역함수를 거쳐서 다시 2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f하고 f 역함수를 합성을 하시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지워지는 것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반대도 돼. f에다가 f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셔도 얘는 마찬가지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f라는 놈하고 g라는 놈하고 서로 합성을 했어. 그랬더니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온대. 이 말은 이 g라는 놈이 f의 역함수구나. f가 g의 역함수구나.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g의 fx. 얘가 만약에 그냥 x가 나왔다. g하고 f는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y가 있고 여기 z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쪽으로 가는 함수를 f, 이쪽으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합성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죠? f.g가 아니라 g.f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거꾸로 가는 함수가 g의 역함수가 될 거고 이쪽으로 가는 함수가 f의 역함수가 될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함수는 사실 이 g.f의 역함수죠. g.f의 역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얘는 얘 먼저 가고 얘 나중에 가죠. 우리가 쓸 때는 먼저 가는 놈을 뒤에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f의 역함수에 도트 g의 역함수다. 자, 여기다가 x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먼저 g 역함수가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쓰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느끼는 바가 뭐니? 이 전체의 역함수를 하시면 마치 얘가 전개되는 것처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개짜리도 마찬가지야. 이놈 전체의 역함수는 일단 순서를 다 뒤바꿉니다. h, g, f의 순서인데 f, g, h의 순서로 바꾸시고 역함수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f에 g의 x가 있었어. 그리고 이 함수를 hx라고 하자. 그러면 이런 스킬도 가능한 겁니다. 내가 이 f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f의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의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마치 지워지는 것처럼 되고 그냥 gx가 나온다라고 했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f.g 얘가 있었어. 얘를 h라고 해볼게. 나는 이 g를 없애고 싶어. 그럼 여기에다가 g의 역함수를 뒤쪽에다가 합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얘가 지워지겠지. 그래서 얘를 f라는 함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번 한번 볼게. 일단 f의 역함수의 3은 너무 쉽죠. 거꾸로 가는 거니까 1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f.f의 역함수야. 얘는 어차피 똑같이 f이기 때문에 f 역함수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f 역함수의 1은 쭉 거꾸로 가보면 이 값이 2입니다. 자, 그러면 f 역함수의 2는 2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4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3번은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 합성을 했어. 지우셔도 상관없다고. 그냥 3이 되는 겁니다.